서울 외곽과 경기 신도시 어느 지역을 사야 할까? 누구나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를 갖길 원하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나에게 맞는 최상의 지역이 어디일지 고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하락장에서도 낙폭이 적어 다른 지역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수할 때 외곽이어도 서울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서울, 경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안에서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는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의 경기도의 신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여러 지역을 분석한 후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 신도시 5에서 6억대로 접근 가능한 30평대 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들부터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들을 전부 조사하였으며 소개하는 단지 중에는 광교,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등과 같은 신도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 내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 경우 그중 가격과 입지를 고려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단지 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5, 6억대 예산에서 경기 신도시 내에 있는 다양한 입지의 아파트들을 비교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순서는 호가가 저렴한 곳부터 비싼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는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서울 북서쪽에 있는 1기 신도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강선마을 16단지 동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일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1993년식이며 세대수가 390세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3호선 주요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일산호수공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백화점, 대형 마트 등과 같은 상권들 역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강선마을 16단지 동문 아파트 31평이 2021년 9월에 최고가 6억 9,5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거래가 많이 없지만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4억 7,400만원입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2,1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최저호가 매물의 가격은 5억 3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의 경우 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있는 강선마을 16단지 동문 아파트가 오늘 나올 아파트들 중 호가가 가장 저렴한 아파트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매매 호가는 올라가지만 오른 가격만큼 입지나 아파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동탄 2신도시입니다. 동탄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1동탄, 동쪽은 2동탄으로 구분되며 동탄 2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동탄 2신도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다양한 호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GTX-A 노선이 내년 상반기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먼저 개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최근 삼성전자에서 남사읍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남사읍 일대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신도시입니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41평이 18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이전 부동산 상승기 때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파트 소개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동탄 2신도시에 있는 동탄역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동탄역 신미주 아파트의 경우 동탄 2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존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고 주변으로 동탄 2신도시가 개발된 것이죠. 이 아파트는 2005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가 538세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3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1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동탄역이 도보로는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 초, 중,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동탄 2신도시 내 동탄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5억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단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동탄역 신미주 아파트 32평이 2021년 8월 7억 6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500만 원 정도 하락하였네요. 호가 매물을 살펴보면 1층 최저 매물이 5억에 올라와 있으며 5층 매물은 5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역 신미주 아파트가 호가 5억 5천만 원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백오 신도시입니다. 백오 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신도시로 시흥에 신축 아파트 대규모 입주와 함께 서울대 연구시설과 병원 그리고 기업 연구센터 구축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장현지구와 함께 시흥 집값을 견인해온 지역입니다. 105 신도시에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호반베르디움 센트로하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의 세대수가 1647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포베이에 방 4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4호선 겸 수인분당선 5위도역에 도보 22분 거리에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으며 대형마트와 같은 상권들 역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역세권으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105 신도시에 위치한 단지로 5에서 6억대로 접근 가능하여 소개하는 단지로 넣어보았습니다. 호반베르디움 센트로하임 34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8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6,340만원입니다.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3억 정도 하락하였네요.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5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3억 중반에 나와 있네요. 호반베르디움 센트로하임 아파트가 호가 5억 8천만원으로 세 번째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1기 신도시로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운양동에 있는 김포 한강이랜드 타운 1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550세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포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의 드레스룸과 팬트리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양역 근처로 상권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네요. 김포 한강이랜드 타운 1사 아파트 34평이 2021년 10월에 7억 5,500만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8천만원입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7,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호가 매물을 보면 18층이 5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3억 후반에서 4억대로 형성되어 있네요. 김포 한강이랜드 타운 1사 아파트가 호가 5억 8천만원으로 네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3본 신도시에 있습니다. 3본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면적이나 규모가 가장 작지만 교통이 발달해 있어 수도권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본 신도시에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금정동에 위치한 무궁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2년식 세대수가 402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이 101 타입 36평으로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들 중에 평수가 가장 넓네요.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3베이의 방이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4호선 3본역까지 도보 9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본역 주변으로 상권과 학원가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무궁화 아파트 36평이 2021년 7월 7억 1천만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가 많지 않지만 2023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이 5억 8,500만원입니다. 올해 거래된 평균 가격은 5억 6,800만원 정도입니다. 호가 매물을 살펴보면 6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네요. 3본 신도시의 무궁화 아파트가 호가 6억 2천만원으로 다섯 번째로 소개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신도시입니다. 중동 신도시는 1기 신도시로 부천시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부천시 면적의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부천 인구 전체의 30%가 중동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에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바로 꿈마을 사만한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에 입주하였으며 698세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투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7호선 신중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가 단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동역과 부천시청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해 다양한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꿈마을 사만한진 아파트 30평이 2022년 5월에 7억 3,2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8,250만원입니다. 최고가로부터 약 1억 5천만원 정도 하락하였네요. 호가 매물을 보면 중층이 6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4억 초반 선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네요. 중동 신도시의 꿈마을 사만한진 아파트가 호가 6억 3천만원으로 여섯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는 다산신도시입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으며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산신도시는 택배 대란으로 인해 유명해진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산신도시에 속해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산신도시에 인접한 아파트로 다산동에 있는 플로리움 2단지 아파트입니다. 플로리움 2단지 아파트는 2002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가 1484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투베이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에 바로 인접해 있어 다산 신도시 상권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2개나 붙어 있으며 공원도 가까운 곳에 조성되어 있네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단지 주변으로 지금 도농 뉴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라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움 2단지 32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7억 7,2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진 않지만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 2023년 5월에 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호가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의 경우 3억 중반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산 플루리움 2단지 아파트가 호가 6억 5천만 원으로 7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8번째 도시는 미사강변도시입니다. 미사강변도시는 강동구에 바로 붙어 있으며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어 서울적 근성이 매우 뛰어난 신도시입니다. 소개하는 아파트는 미사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가 아닌 미사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 한솔솔파크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 616세대입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는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5호선 하남시청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미사신도시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로를 건너야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하남 한솔솔파크 33평이 2021년 8월 8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3개월 평균 거래가는 6억 8,825만 원입니다. 최고가에 비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호가 매물의 경우 현재 2층이 6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으며 중층 매물은 7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4억 중반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남 한솔솔파크 아파트가 호가 6억 5천만 원으로 8번째 아파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9번째 도시는 동탄 1신도시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동탄 신도시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동탄 1신도시, 동쪽은 동탄 2신도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단지는 동탄 1신도시에 가까운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이 아파트는 2021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세대수가 2666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이며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1호선 병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1신도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으로 화성 병점 복합타운이 개발 예정이어서 개발이 완료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병점역 아이파크 개슬 33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8억 3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6억 5,805만 원으로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7,200만 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21층이 6억 6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1층 매물의 경우 6억에 나와 있네요. 전세 매물은 3억 초반에 올라와 있습니다. 병점역 아이파크 개슬 아파트가 호가 6억 6천만 원으로 9번째로 소개하는 단지였습니다. 마지막 도시는 광교 신도시입니다. 광교 신도시는 경기 남부에서 분당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광교는 신분당선을 통해 판교와 강남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수요가 탄탄한 곳입니다. 광교 신도시에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광교 대광로 제비양 아파트입니다. 광교 대광로 제비양 아파트는 2012년식 145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작지만 아파트의 최고층이 5층이어서 동이 10개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신분당선 광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학교 주변으로 학원가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교 대광로 제비양 아파트는 2021년 12월에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올해 거래된 평균 거래 가격은 6억 5,625만 원입니다. 호가 매물을 살펴보면 현재 6억 9천만 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에 있는 대광로 제비양 아파트가 호가 6억 9천만 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마지막 단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 신도시에서 5억에서 6억대로 구매 가능한 30평대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한 역세권 단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편하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지역별로 다양한 예산 범위에 입지 좋은 가성비 아파트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